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주는 두배블리TV입니다. 오늘은 종목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최근에 발행했던 종목입니다. 작년 6월에 발행을 했고요. 이제 아직 이 종목에 대한 포지션을 저희는 종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 점검과 과거에 어떤 이유로 제가 이 보고서를 썼는지 같이 공부하면서 중간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차트인데요. 제가 먼저 키워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수출 호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주주가 이슈가 컸죠. 그때 거래 정지도 있었고 그 이유가 이제 횡령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주주가 횡령을 한 건 아니라 이제 아래 직원이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대규모의 횡령을 직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이제 분리 측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혹은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 의견을 이제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 숫자에서는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거래 재개 후 이제 박스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래 재개 후 이제 상승 추세는 이탈했다. 하지만 매수세는 이제 기관이고 거래 재개 후 손바뀜이 관찰된다. 네, 이런 의견들을 제가 요약해서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신호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황색이 2개, 노란색이 3개, 초록색이 1개니까 이때까지는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가 고려되는 투자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을 이렇게 비교하면 상승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는 사업 소개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그리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이죠. 관련해서 또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최대 주주는 이제 최규옥 대표입니다. 이 최규옥 대표가 최대 주주고 20%, 그리고 라자드 SM 매니지먼트가 8.35%, 현재는 지분이 7%까지 하락을 했고요. 자사주가 4.7%, KB자산운용 외에 4%대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운용사의 지분들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보고서 안에는 보시면 여기 이제 회사 홈페이지 링크도 있습니다.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셨을 때 회사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고요. 회사의 홈페이지 이동해서 어떤 걸 확인하느냐, 회사의 이제 주요 제품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많이 보셔서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생소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홈페이지를 봤을 때 홈페이지가 좀 관리가 되고 있다? 아니면 너무 옛날식이다.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통해서 회사가 IR 의지가 있는지, 회사 홍보 의지가 있는지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하고 있고,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꼭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영연 회사고 홈페이지는 저렇게 돼 있다. 아래에는 이제 다트 전자 공시가 있는데 공시에 들어가셔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입력을 하셔서 최근에 올라온 공시는 어떤 게 있는지,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라면 어떤 공시가 올라오는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는 소송이 있었네요. 뭐 그 전에는 집단 소송이 이제 주권 매매 거래 정지에 관련된 것이었고, 다음 애프리컷 홀딩스라는 데서 주식 대량 상황 보유를 했죠. 그런 신고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나중에 중간 점검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마저 내용을 설명하면 이제 과거에 어떻게 올라오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확인을 해야 되냐? 보통 비슷한 이유로 나중에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보시면 2012년도에서 16년도에 뭘로 올랐냐? 실적 턴어라운드와 중국의 시장 성장, OPM 증가, 고령화 수혜, 임플란트 보험 적용, M&A 가치 저평가, 이런 키워드였습니다. 이후에 16년도에서 20년도 하락할 때는 중국 매출 감소, 사드 보복, 성장 둔화, 신사업 관리, 문재인 케어,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네요. 아무래도 이때는 상승과 하락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중국의 시장 성장, 그리고 하락할 때는 중국 매출 감소, 20년도에서 21년도 오를 때는 중국 성장세. 이 회사는 중국이 중요하구나 라는 게 이 과거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만
봐도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정말 중요한 시장은 중국 시장이기도 하고요. 매출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도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독일의 카보 인수 협상 결렬됐던 이슈 이후에 이제 급락을 했죠. 뭐 수출이 부진해졌다. 그리고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안 좋은 이슈가 이렇게 있었고, 다시 임플란트 수출 호주 기대, 그리고 이제 횡령 행위 발생, 거래 정지 이런 이슈들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주요 이슈를 또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각 종목에 해당하는 섹터나 트렌드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는 고령화에 속해 있다. 그래서 고령화 수혜주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관련 기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에서는 어떤 걸 보나 보시면 먼저 이 마인드맵을 보셔야겠죠. 이 마인드맵은 누가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돈을 많이 넣었나, 어떤 회사를 주력으로 들고 있나 라는 게 보이는 거죠. 먼저 이 지배구조 지도를 통해서 보면 최기옥 회장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20%의 지분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배를 하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아래 이제 나머지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최 회장 아래 최정민, 최인국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들이 오스템 파마라는 회사의 지분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죠. 최기욱 회장 개인 지분도 오스템 파마가 더 많습니다. 35.64%, 그리고 최정민은 6.29%, 최인국 씨는 6.29%로 이 오너 일가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를 키우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분이 20%밖에 안 되니까 오스템 파마보다 키우고 싶은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대주주일가 입장에서는 이 오스템 파마 쪽에 지분을 몰아주고 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게 저희 보고서에서도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오스템 파마 매출 비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5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의존도를 차지하고 있고 내부자 거래죠.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한 오스템 동사는 오스템 파마에게 166억을 빌려줬고 이 중 82억 원을 회계상 손상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스템 파마에 의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주주는 정말 별로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등을 주황색으로 했습니다. 별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잡은 것도 있는데요. 거버넌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런 거버넌스 문제가 생길 때는 지배구조 개선 펀드, 행동주의 펀드 등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이 20% 초반으로 매우 낮은 편이죠. 그래서 경영권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배임 횡령, 그리고 전적 및 이런 전적이 있고 관계사의 실적 몰아주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데 내 개인 주주로서 이 대주주를 옹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대주주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값을 불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현재 기업 내에서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아예 하지 않고 경영권을 매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면 자녀들을 갖다가 뭐 임원이든 회사에서 뭐 직원이든 고용을 해서 후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경영권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및 매각이 일어날 경우 단계적인 급등이 가능하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2022년 6월일 보고서예요. 근데 작년에 한 10월부터 강성부 펀드에서 행동주의 펀드죠. 이런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제기하고 경영권을 공격할 것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사는 대주주는 정말 별론데 이 회사의 숫자, 실적은 어떠냐 봤을 때 이 회사가 이렇게 매출액 증가폭이 보이시나요? 매출액이 이렇게 눈에 띄게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매출액 그래프고요. 그리고 회색깔이 영업이익 그래프인데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역시도 영업이익 역시도 항상 전년 대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2022년 1분기 이 당시 보고서 썼을 때입니다. 그때 매출액이 2341억인데 전년 대비 36.5%, 영업이익은 512억, 전년 대비 이거는 100%가 증가했네요. 이렇게 5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19.26%로 매년 꾸준하게 실적 성장을 기록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돈은 정말 잘 벌고 있다. 그리고 미국 법인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생산량을 58% 늘리고 있고 M&A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데도 더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인 면에서는 안 좋은 게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비싸다는 거죠. 경쟁사 대비 이제 고평가받고 있다. 그런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업황을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정도의 이제 높은 식립률을 보이고 있고요. 상위 6개 업체들이 시장을 갖다가 거의 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스테 임플란트는 그 중에서도 좀 특출나다. 중국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는 아시아 쪽에서는 1등,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4등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템 파마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종속회사로 최대주주 일가와 오스템 임플란트 등이 지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의 매출의 90%가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스템 파마가 이에서 이제 이익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결국 리스크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손상 처리가 있었기도 하고요. 횡령과 별개의 거버넌스 문제가 아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래 정지 전부터 고점 박스권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거래 정지 이후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하더라도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선을 저희가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 지지선은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제 방어해줄 수 있는 자리니까 이런 지지선 하나하나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매수 주체는 기관이었다. 이런 게 포인트고요. 주봉상에서는 어땠을까요? 주봉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정말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고 주봉상으로도 이런 박스권을 갖다가 이제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여기 있는 심리인데요. 이 심리 역시 침체 구간을 탈출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을 좀 했습니다.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과열권에 위치해 있죠. 과열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후에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 측면에서 볼게요. 월봉 측면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 이후 고가놀이를 하고 있죠.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 이대로 박스권을 그리거나 방향성을 꺾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5일, 20일 이제 월봉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봤던 포인트고요. 매물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여기 가로선으로 있는 막대바가 다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가 아래에 위치해 있으니까 결국 이 주식은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다.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고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주가가 향후에 상승을 할 때 매물을 던지면서 상승을 방해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투자 스캐너를 통해 이렇게 신호등을 판단을 했죠. 신호등이 그냥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주주가 왜 주황색이 나왔고, 왜 재료에서 초록색이 나왔고, 숫자에서는 노란색이 나왔고, 단기, 중기에서는 노란색이 나왔고, 수급에서는 주황색이 나왔는지, 그것은 이 투자 스캐너를 통해 어떤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고서에 저희가 주담 통화도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주담 통화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제 차트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나요? 이 동그라미 쳤던 게 제가 보고서를 냈을 때예요. 바로 2022년 6월 9일이었죠. 2022년 6월 9일 이렇게 비구름이 나오고 과열권에 돼 있으니까 당장 종목을 살 때는 아니었습니다. 살 때는 아니었고 밑에 여기 해가 뜰 때가 있었네요. 이렇게 해가 뜨고 블릭스도 이제 6점 이상의 매수 신호가 발생했을 때부터가 매수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봉상에서 제시해드렸던 지지선 저항성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저희가 유의미한 자리라는 게 보여지는 게 여기 한번 이 자리를 한번 살려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일부 지지선과 저항선을 저희가 살려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지지선 상에서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해 뜬 자리가 결국 가격적인 면에서도 지지받는 자리였고 이렇게 매수 신호는 해도 떴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과열권에 진입했을 때 그냥 과열권을 단순히 이렇게 진입을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항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자리였죠.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 이 부분까지 왔다가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 이탈하면 조정을 받습니다. 네, 이처럼 지지 저항 역시도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리 지표와 더불어서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최근은 어땠을까요? 최근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매수 신호가 떴죠. 매수 신호가 뜨고 분할해서 계속 떴습니다. 여기 중간에서도 한번 떴지만 이 분할해서 매수 신호가 떴을 때가 결국 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점이었고 다시 반등을 했으나 비슷한 저항에서 결국 다시 걸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과열권을 갖다가 이탈하면서 매도 신호가 보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희가 처음 제시해드렸던 일봉 주봉상 박스 추세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볼게요. 달라진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는 거죠. 저점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점을 올리다 보면 이 추세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새로운 시세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에 봤던 오스템 임플란트의 차트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 근황 어떤가 궁금하시죠? 저희가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현재 상황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리포트들이 계속 발간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에서는 1월 9일에 발간한 리포트 제목 호재만 남았다. 1월 4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중국 VBP 최대 수혜주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견해의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4분기 실적 2022년 4분기에 연결 매출액이 2,877억, 영업이익 560억으로 아직까지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현재 성장이 멈추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보면 아래 여기 긴 아래 꼬리 음봉이 보이시나요? 이때가 보시는 것처럼 1월 6일이었습니다. 1월 6일 이 일시적인 급락이 있었는데 어떤 이슈였냐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판매를 대신 해주고 있는 카보라 독일의 카보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용 엔진의 신형 제품 매뉴얼 오기 이슈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냈는데 이게 별거 아닌 이슈인데 기사에서는 한 기사가 터졌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중국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의 중국 매출 비중이 정말 크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18%대까지 급락을 했다는 거죠. 이런 안 좋은 이슈,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을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1월 6일에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이후 외국인, 개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내외국인 이렇게 나머지 금융투자에서 많이 던졌습니다. 이날 기관들도 많이 휘둘렸다는 게 보여지고 이걸 누군가가 이때는 가장 낮은 가격에 많이 매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해서 최근 공시가 있었죠. 제가 아까 공시를 매일 봐야 된다는데 오늘 나온 공시가 아니라 1월 10일, 1월 6일이네요. 이날 같이 나온 공시인데 집단 소송 공시입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거고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 3월 18일부터 1월 3일까지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본 사람, 손절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지급해라 라는 손해배상입니다. 큰 이슈는 아니지만 이런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이슈도 다 알아야 됩니다. 향후 이제 어떤 이슈가 남아있는지 살펴보면요. 이제 환기 종목 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3월 감사의견 적정 받을 경우에 환기 종목 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환기 종목, 관리 종목에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안 돼서 그런 펀드 자금들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호지분 같은 경우에는 최기욱 회장이 20%대, 그리고 강성부 대표죠. 강성부 대표가 이끌고 있는 KCGI, 여기서 9%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립지분으로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이제 라자드 에셋 7.18%, KB 자산운용이 5%대, 국민연금이 5%대 이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 지금 기사상에서는 최기욱 측과 이제 강성부 대표 측에서 회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애프리컷 홀딩스가 그 KCGI에서 출자한 100% 출자해서 세운 기업이고요. 여기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57%가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거지만 이 외에 5 지분을 합쳤을 때 9%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월 중순에 회동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마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나 이런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경영권 매각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얘기가 잘 안 되면 이제 3월 주주총회 모멘텀이 나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제 뭐 강성부 대표 측에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더 강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VBP 도입 이슈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스테임플란트, 덴티움 이런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VBP가 뭐냐면 물량 기반 조달 이제 약자인데 볼륨 베이스드 프로큐어먼트로 이 중국 정부가 공동 구매를 해서 의약품 가격을 인하시킨 제도입니다. 결국 중국 인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위원회에서 먼저 적용이 되고요. 재료비와 의료행위비의 상한을 정해서 결국 생산업체는 마진을 먹지만 대리상이나 병원이 중간 마진을 붙여서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시술비가 약 75%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보험으로 보장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시게 됐고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식립률이 급격하게 올라갔죠. 아마 이 중국 VBP 도입이 향후에 이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제품군들에게는 이 제도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스트라우만이라고 이제 가장 고가 제품을 파는 기업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 기업입니다. 여기서 파는 임플란트 가격이 1,800위안이고 오스템은 7,800위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이처럼 이렇게 고가품을 파는 스위스의 스트라우만 이런 기업들에게는 정말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가성비로 밀어붙이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같은 한국 기업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수혜가 되냐? 일단 모두가 다 같이 단가 하락은 불가피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술비가 하락하니까 이제 인민들 입장에서도 임플란트를 하는 거에 있어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립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사 리포트 상에서는 이번에 VBP 낙찰을 통해서 최대 130만 개, 그러니까 약 금액으로는 2,500억에서 2,800억 수준의 매출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국공립병원의 비중이 20%를 차지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시작하겠지만 국공립병원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지면 이제 민간 병원에서도 이런 게 점점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까지가 최근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슈였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중국 VBP 낙찰에서 1위를 했다. 최다 수량을 낙찰했다는 정말 긍정적인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가 49만 1,090세트를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1위 임플란트 회사인 S사, 이게 스트라우만인데요. 여기에 2.3배에 달하는 물량이죠.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앞서서 여기 현지에 있는 치과 병원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수요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47%의 병원들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제품 구매 의사를 밝혔으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의 중국 수요와 그런 인기가 실감이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러한 이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회사의 이제 사업 구조상에도 있는데요. 여기는 임플란트를 팔기도 하지만 임플란트에 관련된 시술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임플란트 시술하는 것 역시 자신들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오스템에서 교육을 받은 치과 의사들은 오스템 제품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이게 국내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이제 가져가고 중국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이 회사의 비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까지 이렇게 최근 이슈가 있었던 거 정리를 다 했고요. 향후의 주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 급등을 하고 마쳤는데 여기 있는 이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주주총회에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분리선이처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발굴을 해서 쌀 때 이제 보고서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 보고서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함께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